개인적인 연락은 오히려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조언들 있잖아요. 왜냐면 당사자는 모르거든요, 이런 거를. 예.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제가 선임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내지 역량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본인의 상황과 질문지들을 요즘에 많이 정리를 해오세요. 되게 좋죠.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상담이 되게 수월하기는 한데, 어떤 분이 이제 질문지만 10장이야.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막 이런 상황에서 박은주 변호사님의 전략은.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의뢰인들 분들이 이혼 소송을 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미 이혼 소송을 당하셔서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혹은 변호사의 역할에 따라서 소송 결과 자체가 뒤집히거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 게 당연한 심정이기는 한데, 그게 과연 유명한 변호사고 비싼 변호사고 그 다음에 뭐 박은주 변호사라서 해줄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이혼 피고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소장을 받아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혼을 하기 싫대요. 그래서 박은주 변호사님의 역량으로 이혼을 기각시켜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소장 내용을 보니까 외도를 했어. 외도를 한 정황이 명백해. 근데 이거를 자기는 이혼을 하기 싫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변호사의 역량과 상관없이 이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서 시작된 이혼 소송들이 꽤 많죠. 피고라고 하는 배우자 일방의 유책이 굉장히 명백해서 원고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하면 그냥 판결로 갔을 때 이혼이 되는 사건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와서 제가 얼마라도 드릴 테니까 이거를 기각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참 무리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해서 원고 입장에서 배우자의 유책이 명백해서 이혼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박은주 변호사님의 역량으로 재산 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 혼인관계가 파탄돼서 이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결혼과 이혼의 피해자이고 그 피해자인 만큼 내가 최대한 돈으로 많이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거죠.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위자료는 별개로 뭐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재산 분할은 유책성과는 별개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판단하는 거지, 선생님이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치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죠. 이거 뭐야? 박은주 변호사 별거 없네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률적으로 이미 명확한 어떤 사실관계가 있어서 변호사의 역량과 상관없이 의뢰인의 의사와 다르게 결과가 날 수 있는 이혼 소송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변호사의 역량과 크게 상관없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사건들이 있고, 이혼 될지 말지, 그 다음에 양육권이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재산 분할은 아예 별도예요. 재산 분할은 재산을 잘 찾아내고 기여도를 잘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죠. 이거를 유난히 못하는 변호사들은 잘 없어요. 이거는 별도로 하고, 대신에 양육권과 이혼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때, 그랬을 때 변호사들의 역할이 조금 중요할 수 있겠죠.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약간 괴롭기도 해요. 왜냐하면 소송이 길고, 그죠? 소송 외적으로 끊임없이 의뢰인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변호사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특히 이제 원고보다는 이제 피고 입장에서 자기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리인들의 조언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의 역량은 조금 변호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역량보다 역할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배우자 집을 막 찾아가고 싶어요. 거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빌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뭐 이런 변호사도 있어요. 제가 왜 그거를 신경 써야 되는데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하나의 어떤 이벤트들이 승패를 좌우하거나 혹은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거부하면서 한 번도 찾아갔거나 뭐 연락하거나 하지도 않아. 그러면은 원고 입장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이혼을 거부하면서 아무 행동도 안 하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바랄 수 있잖아요. 연락이 와서 자기한테 사과하거나 붙잡고 싶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피고 입장에서 전혀 모르고 가만히 이렇게 그냥 무대응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변호사랑 얘기를 해서 배우자의 성향이 어떻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 이렇게 좀 해보자. 찾아가거나 아니면 혹시 연락을 해보거나 라고 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아니면은 너무 막 괴롭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연락하고 해서 원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는 오히려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스토커 같아요, 선생님. 너무 집요해요. 배우자가 더 도망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법적인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성실히 해내자. 가사조사라던가 부부상담이라던가 개인적인 연락은 오히려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조언들 있잖아요. 왜냐면 당사자는 모르거든요, 이런 거를. 예. 지금 각자의 놓인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기니까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좋겠고, 그런 것들이 이혼 소송에서의 가장 되게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상담을 많이 그런 분들은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 어떤 데는 그렇게 했대요. 근데 내가 쭉 상담을 받아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불리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고 결과에 만약에 수긍하신다고 하면 저랑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변호사님이 솔직하시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너무나 확고하게 양육권이 당연히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아니에요. 변호사가 봤을 때 아니고 판사가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대한민국 법원이 써왔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확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선임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1시간 넘게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선생님은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수긍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실 분 같다. 이미 자기가 결론을 지어놓고 현실을 부정하시는 분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가 역할은 어떤 거고, 그다음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정말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소송의 결과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